예,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토론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선에도 난항을 겪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열심히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야 되는데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에요. 예,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 인적 쇄신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초기에는 이분이 말씀하다가 어제는 또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탄핵의 바닷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물을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머리를 눌러놓고 있다. 인적 쇄신 영순이다. 윤희석 대변인.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소개된 윤희숙 발언들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네, 저런 문제 의식에서 혁신위원회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로 실감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당내에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나와야 합니다. 실명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저는. 혁신 인적 쇄신할 실명 나와야 된다. 예, 이제는 나와야만 할 때라고 봅니다. 이미 늦었고. 지금 대선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을사오적 나와야 된다. 최소한 5명. 실명 나와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희숙 위원장도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 중에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제대로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발언이? 5월 6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5월 3일 토요일에 저희가 후보를 뽑았고요. 5월 6일에 주요 당직자 중 최초로 윤희숙 여연 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 지키지 않을 거면 사퇴하라는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예. 그 발언은 어떤 경위에서 하셨으며 어떠한 배경에서 그 발언을 했으며 그것이 결국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성찰할 부분이 있고 그 말에 대한 입장을 좀 표명해 달라.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주창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희숙 위원장도 혁신의 대상이세요? 그거 해명 안 하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김지호. 아니 저도 이제 혁신위원회 여야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돈키호테 같았어요. 사심 가득한 돈키호테 있잖아요. 누가요? 윤희숙 위원장이요? 이게 뭐냐면은 혁신의 대상으로 그 유명한 손가락을 이렇게 이상한 손가락을 짚으면서 얘기했는데 예. 그 대표적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한 사람들 친윤이잖아요. 당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건 친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당의 한 95%를 전부 다 혁신의 대상으로 두고 나만이 이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하는 사심 가득한 돈키호테인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보려면 예. 진짜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격이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난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약간 봉숭아 학당처럼 이렇게 좀 전열이 흐트러졌다, 이래가지고 혁신이 되겠냐 이런 생각. 이 혁신위원회를 좀 꾸릴 때는 다양한 요소, 당원들 얘기도 듣고 의원들 얘기도 듣고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임명되자마자 막 쏟아내니까 이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좀 설명이 예, 부족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 김문수 후보 사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게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 저변에는 한덕수 전 총리라는 자격 없는 당 밖의 인사를 당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실명 말씀하셨는데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네, 어떤? 혁신해야 될 인적 쇄신. 제가요? 아니 뭐 제가 대신 예, 할게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예. 단적으로 뭐 쌍권이라고 불려온 쌍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아. 이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쌍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반년가량 국민의힘이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노선을 주도했잖아요. 예.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자, 야구도
석점 넉 점 차로 뒤지면 그래도 홈팀 관중들이 인내심을 갖고 봐요. 경기가 왜? 안 떠납니다. 아니 투수도 교체하겠지, 대타도 쓰겠지. 그러면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홈런 맞는 투수는 계속 다음 이닝에도 마운드에 올라오고 대타는 안 쓰고 계속 타자는 선풍기 스윙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관중들이 6회 7회 됐는데 집에 가는 겁니다. 9회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홈런 맞은 투수 지금 3타수 무안타 친 타자 덕아웃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상파 라디오 아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배임이나 직무유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벽에 그 한밤중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교체 시도를 합리화하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쇄신의 대상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선을 방해했다.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반복했다. 이랬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거에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민심이 등 돌리게 만드셨던 분 아닙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적 쇄신인 거예요. 예, 윤석 대변인께서 쏘아 올리셨고 구체적으로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실명 두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권영세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일침을 가했어요. 권 의원의 작전이 성공해서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 됐다면 진짜 국민의힘은 내란당 됐을 것이다. SNS 지금 페이스북 사진을 저희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참지 않으시네요. 이거는 뭐 참고 안 참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의 판단대로 본인이 배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후보의 교체를 강행해서 정말 성공을 했다면 그분이 저희 당 후보가 되는 거고 무난히 졌겠죠. 이분들이 이겼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어쨌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양복 뒷주머니에 계엄 문건을 갖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 하는 분이 저희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검의 칼날을 어떻게 당이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앞장서서 막을 수 있겠어요? 프론트 찐윤이 막을 겁니까? 언더 찐윤이 막을 겁니까? 다 뒤로 갈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럼 당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당시에 어땠고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안 했으면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우리 당으로 데려오려는 시도가 왜 잘못된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맨날 주장하잖아요. 이분도 사시 출신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답을 알아요.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국민들도 알고 뭐 민주당 사람들도 알고. 이거는 인적 쇄신밖에는 답이 없어요. 2명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10명, 20명 해야 될 거예요. 정계 은퇴하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결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거든요. 기득권 때문에. 본인들 계속 공천받고 정치하는 데는 40%가 넘는 지지율을 대선에서도 확인했거든요. 본인 지역구에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결사체조차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익공동체다. 이익공동체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어떤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결국 인적 쇄신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송원석 원내대표와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과는 또 왜 이렇게 또 인식 차이가 큰 것이냐. 근데 근본적으로 또 인식 차이가 큰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가요? 앞서 저희가 싱크에서 본 영상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말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그 기자간담회에서는 어떤 코멘트도 있었냐면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 쇄신의 대상이다. 그 얘기인즉슨 뒤집으면은 사과와 반성하면은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그리고 8대 사건을 꼽았는데 사실은 그게 경중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한 카테고리에 묶을 수 없는 사건들까지 그렇죠. 넣어가면서 8개도 잔뜩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두의 책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 한번 하고 다시 원래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8개를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8개 한번 불러드릴까요? 첫 번째 대선 실패, 두 번째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세 번째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네 번째가 계엄 직후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앞 시위,
1월 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문제,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7번째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마지막 지난 정권에서 국정 운영 왜곡 방치. 다 잘못했다. 근데 이 8개 중에 예. 맨 마지막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운영 왜곡 방치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다 예, 포섭이 이거 하나 되는군. 밑에 그냥 여러 개가 소제목이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봐야 하는 거고 예. 이거를 이제 어느 쪽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요 얘기를 해야 되고 요쪽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적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레벨이 안 맞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 조금 더 정교하게 예. 이거를 좀 분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그 사과와 어떠한 반성을 당원 당규에 넣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부분은 넣게 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정말 바뀌었구나 생각하실까요? 그는 이제 요식행위잖아요. 뭐 요식행위. 당원 당규에 넣든 뭐 전문에 넣든 뭐에 넣든 뭐 새겨서 동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지겹게 봐왔던 프론트 찐윤과 언더 찐윤을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청산, 조금 더 얘기해서 인적 쇄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앞에 두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분들이 그 두 줄이 좀 제발 뒤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과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경력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우리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이걸 통렬하게 더 지적하는 혁신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 뭐 혁신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 이 와중에 또 이제 전당대회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 게시판 들어주시고, 파열음 속 혼란의 국민의힘 혁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필승 전략을 전수해 주셔야겠고, 일단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주시고, 또 성공을 원하신다면 성공을 위해서 인적 청산 아까 쌍권 우리 송영은 대변인 말씀하셨으니까 이름 또 더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예. 일단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써주셨는데, 자 볼까요? 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필승 전략은 조기 전당대회뿐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네. 권위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네. 쌍권을 비난하고 있지만 네. 12월 중순에 네. 이 한덕수 총리와 공동 정권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한시 정권이라고 놀렸는데 그러한 추진을 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원죄로서 다 원죄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개혁을 하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루속히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예. 그 지도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실패할 것이고 전당대회가 빨리 필요하다. 자, 우리 윤석 대변인은 실패 이렇게 쓰셨군요. 이 체제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전당대회 날짜에 쫓겨서 하는 혁신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어떤 혁신안이 나와도 받아줄 지도부가 없는 겁니다. 이걸 비대위에 보고할 거예요? 아니면 새 지도부에 줄 겁니까? 새 지도부는 이걸 받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성립된 시기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지금 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혁신과 거리가 먼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중앙 당무회의 이런 거 예. 대표만 뽑고 최고위원제 폐지. 이거는 제가 뭐 설명드릴 시간 있으면 더 드리겠지만 역진적이다 말씀드리고 아까 한시 정권 얘기하셨잖아요. 한덕수, 한동훈. 예. 그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닌 것으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 장 변호사님은 뭐라고 쓰셨죠 지금? 실패 실패 예정?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혁신이 아래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의 아래 조직이다 보니까 네. 이 비대위에선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혁신위에서 저도 냈던 것 중에 대단히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게 최고위를 없애서 이제 집단 뭐 지도 체제를 뭐 안 하고 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서 공승화 학당이 아니라 민의회 학당으로 만들겠다. 야, 그냥 말의 상찬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했었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이른바 봉숭아학당이라고 막 공격받았던 집단 지도 체제도 정치 실험을 했었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쇄신 아닐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성공하려면요 당내에서 그냥 울부짖음이 나오잖아요. 예. 을사오적이니 앞에 두 줄 선배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 명만 딱 찍어서 건영등 건영세 뭐 이러면서 혁신하겠다. 그 둘이 내려가면 뭐 정계 은퇴하면 국민의힘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언더 진윤이 어마어마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못하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숙청. 근데 그러니까 지금 숙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총선이 3년 남아서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국민 눈살 찌푸리게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다시는 정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실명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예. 참겠습니다. 말씀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자, 일단 송영훈 대변인 문자 쓰셨는데. 예, 현의 살수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는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야 산다는 겁니다. 세 분이 앞서 실패라고 적어주셔서 저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공론장에서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혁신위원회는 이 현의 살수의 각오로 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예. 가감 없이 대상까지 적시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설령 지금 총선이 2년 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 그게 당장 현실화되지 못한다고선 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설령 이번에 성공하지 못해도 그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분명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을 국민이 다시 불러줍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나와서 칼자루 잡아봐라. 제대로 한번 개혁해봐 하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적당히 눈치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같이 가려고 하면 그냥 당이 망해서 그분들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국민들 앞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 반성하는 의미로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도 계셨었던 것 네. 같아요.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계엄이었잖아요. 더 했죠. 더 했죠. 사실 사안의 경중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주변인들 관리를 못해서 그 비리가 발생했던 것인데 이건 계엄, 헌정을 문란케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성찰의 정도가 이렇게 낮은 것인가?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겠죠. 22대 총선 직후에 몇몇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또 다른 다선 의원이 듣고 해준 얘기가 있어요. 우리끼리 계속 23대 24대 가는 거야. 근데 이분이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 대화 자리에. 그 대화 자리에. 저도 껴주세요. 예.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1열, 2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 이런 구조 하에서 이익 공동체라고 아주 거창하게 좋게 표현하셨는데 진짜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과오가 드러났고 지금 수사를 반대만에 하는 구치소 안에서의 상황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윤 대통령의 어떤 과오, 잘못된 판단 과정에 본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2년 반 동안 정권 동안 뭐 술은 마셨으나 국정 논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고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어 총선 패배 빌미가 됐던 의대정원 관련 문제라든지 뭐 이종섭, 황상무, 뭐 대파 이런 거 당 지도부에서 계속 울부짖었어요. 이거 고쳐야 한다고 당시 비대위에서. 그때 이분들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적어도 1열, 2열에 아직도 앉아 계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하는데 이미 윤 전 대통령 구속됐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분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죽은 권력과 절연하는 건 그 개인과의 단절은 너무 쉬워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민적 요구는 윤석열식 정치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최정점에 놓고 네. 할 말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상명하복식의 정치를 해온 그걸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쉽게 믿어주실 것이냐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쉽게 바뀌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스스로를 바꿔서 이제는 정말 환골탈태하여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믿도록 만들 수 없는 분들이면은 맨 뒷줄로 가거나 나가셔야죠. 그러면서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
어떤 후보들 간의 경쟁도 그러한 당 혁신 논의를 위해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후보들의 경쟁의 요인이 되겠군요.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길 지금 바라는데 저희가 이 전당대 시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8월 중순. 예, 혁신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주 픽스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네. 되려면 음. 혁신위에서 뭔가 혁신안을 내놔서 당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전당대회를 여는 게 맞겠죠. 그래야 혁신 전당대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한 다음에 새 지도부에서 혁신위를 출범시키든지. 혁신위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시에 그렇죠. 저희 당은 지금 위원회가 3개예요. 비대위, 선관위, 혁신위. 선관위. 이게 도대체 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 생활을 오래 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뉴노멀이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없고 파천왕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윤희숙 혁신위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고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가 문제죠? 그 당 대표 1인 체제화 되는 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당 대표 한 사람만 뽑는다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최고위원 빼고 그렇게 되면 9명인데 그 중에 자 원내 당협위원장 당 대표가 임명하는 둘, 그 다음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의 사무총장 당 대표가 임명하니까 본인 포함해서 6명이 9명 중에 6명이 당 대표 사람이니까 강력한 체제다. 당 총재식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 총재 때는요 부총재들을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원내 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라고 해서 당 대표가 지명을 했어요. 총재가.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내 대표가 본인 스스로 비대위원장에 본인을 임명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당무회의라는 곳은 그냥 격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외위원장들이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다 원내가 아닐 테니 저희 당이 정회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회원제 정당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질까? 의원총회입니다. 107명 의원총회, 의총이 당의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과정을 지금 이 안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막아서 선출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 예. 과거에는 공동체 조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야 그래도 책임감 있다. 보수가 그래도 자기 희생하면서 저 조직을 살리려는 거 봐. 정권을 맡겨도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 공동 정범화를 시킨 거죠. 사실은 그 내란 공동 정범화. 이 내란이나 이런 게 무시무시한 범죄잖아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게 이렇게 엮어맨다다가 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뭐 좀 이익을 주면서 이익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니 탓만 하는 거예요. 나만 잘못해서 니 탓은 없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렁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 변호사님은? 네, 저는 역설적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그래도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예. 뜻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뭐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도도 있었겠죠. 계엄의 한복판에서는 우왕좌왕했겠죠. 그 판단을 못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고 협조한 게 이제는 범죄가 대로 단죄를 앞두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도 대단히 폄훼를 했어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정당은 깨버려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예, 송영훈 대변인 30초. 늘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상황에 관해서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께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출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애써 안 쓰고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쓰고 그 아래에다 스스로 답을 적어놓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그 중앙당무위원회 같은 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적 쇄신을 하라는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쓰고 자꾸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요. 그러다 못해 이제는 아래 여백에다 적다가 뒷면에까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국민들께서 채점을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민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